자, 내부자들 오늘 이 시간 영예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의 시장 의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업앤다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장 전망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보겠습니다. 다운을 모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물론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지만 전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데 김시은 팀장님,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수급도 보면 사실상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개인만 사고 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PPI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내일장이 또 휴일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실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또 다른 이벤트가 될 만한 무엇인가가 이번 주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흐름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사실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너무 커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다른 섹터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아직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개별 종목이라든지 혹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있는 섹터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흐름들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는 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시장 관망하는 심리가 더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오늘장 다시금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진욱 팀장님도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시장 내내 좀 지루한 장세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 기업 중심으로 좀 크게 하락한 점이 네. 저는 굉장히 좀 큰 부담감으로 좀 안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제 그간 좀 소외됐던 소외주 쪽에 대한 좀 수급 면이 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기는 박스권 장세가 좀 유력한 부분들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까지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박스권 장세가 좀 유력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일 또 휴장까지도 지금 겹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면이 양시장 모두 개인만 지금 매수를 동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재로서는 좀 키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좀 순매수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좀 고평가 논란도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엔비디아 쪽에 대한 고평가 논란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지수를 좀 상방으로 위로 올려줬던 부분들이 뭐 2차 전지 그리고 좀 반도체 필두로 좀 올려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조정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좀 올려주기는 좀 다소 좀 약한 힘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소외된 섹터들 그리고 중국 소비에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보면은 뭐 섬유의복 업종, F&F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호텔 레저,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오늘 초전도체 관련한 일부 종목들의 급등세가 다시금 연출되면서 덕성, 모비스 등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일단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소비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일부 대형 종목들을 비롯해서 중소형 종목들도 할 것 없이 함께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물론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의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참 암울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대형주들도 함께 오르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주 뭐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종목은 이전에도 좋았기 때문에
대형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우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을 보면은 네. 워낙에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았잖아요.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었다는 점에서 LG생활건강이 올랐다는 점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대형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뭐 기존에 많이 움직였었던 뭐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나는 화장품을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ODM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ODM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화장품의 절대적인 양 자체,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ODM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하자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ODM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기업 특히나 이제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왔던 리포트들을 한 1년치를 쭉 모아보면은 중국 관련한 비중을 줄이고 뭐 유럽이나 미주 쪽, 특히 뭐 일본 지역에 오히려 더 파이를 키워서 중국 관련한 엑스포저를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투자의 시기를 좀 점쳐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중국에서 이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라고 하자 또 중국 관련주였던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좀 올라가서 이것을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더 좋은 거니까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장품 전체로 다 시장이 커지면 ODM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동의하십니까? 이 관련한 기업들을 볼 때 어느 쪽을 더 유심히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간 좀 타격이 컸던 좀 아모레퍼시픽이나 좀 대형 기업들을 지금은 좀 보는 시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좀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반면에 또 하락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빈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워낙 좀 중국 쪽에 대한 코로나 영향이 좀 지속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전부터 이미 다변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매출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북미나 좀 유럽 쪽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화장품 랠리가 시작이 되고 면세라든지 그리고 호텔 쪽에 대한 랠리가 시작된 부분들은 중국 단체 여행 이 해제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작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좀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은 그간 중국 쪽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매수세가 또 지금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단체 여행 해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다시금 내수 소비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 대한 2분기 춘절 기점으로 해가지고도 본격적으로 지금 소비가 기저효과에 좀 진입을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소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고 사실 중국 단체 여행 관광객이 좀 들어와 준다는 것 자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점유율 자체가 높은 부분들이 피부 미용 쪽이죠. 피부 미용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좀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좀 타격이 컸었던 좀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좀 중소형주들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100%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 쪽에 대한 좀 매출 판권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는 다소 좀 상승이 좀 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대형 기업들을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덜 올랐었던 대형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도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오르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전에 올랐었던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지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OEM 기업들, ODM 기업들도 여전히 또 매력적인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형 화장품주 가지고 계셔서 좀 마음 아래하셨던 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또 다른 중국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저가 항공, LCC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분기에 유커가 많이 방한할 수 있는 좀 긴 연휴가 중국에 있긴 하지만 기대감을 좀 낮춰야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또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팻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두 분 모두 여전히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수기가 일단 2분기였는데 중국 쪽에 있어서의 성수기는 3분기라고 해요. 굉장히 또 긴 연휴인데 유커 따이고 올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있습니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뭐 LCC 관련했을 때는 우선 해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나가는 많이 거? 나가요. 사실상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CC 관련했을 때는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티웨이 항공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에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한 증권사에서 네이버 컨센이 조금 잘못 기입되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잘못 나왔거든요. 네이버요? 네이버 쪽에 이제 최근에 발행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왔는데 네. 한 증권사에서 티웨이 항공의 영업이익이 약 700억 원이다. 이렇게 잘못 기입되면서 네.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잘못되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의 예상치가 너무 높았다.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 LCC주들 지금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봤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LCC주들은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고 적자가 나오는 게 기존에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흑자를 전환을 했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항공 관련했을 때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항공과 환율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랑 환율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인 분들의 오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 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FSC, 그러니까 풀서비스 캐리어와 또 LCC 그 두 양쪽을 뭐 어디를 더 많이 비중을 둬야 하느냐 싶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선택을 해 보셔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LCC를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진우 팀장님은 어느 쪽이실까요? 저도 이제 일단 LCC 쪽을 좀 유력하게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쪽에 전반적인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소외가 됐던 섹터들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수급면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LCC 항공주들 같은 경우가 1분기 때도 실적이 예상치 좀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좀 상승으로 좀 많이 좀 치고 나와 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금 실적이 감소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워낙 좀 공존이 돼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로 잘 나와준다고 해도 상승이 좀 크게 나와주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LCC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올해 1분기 때 실적에서 가장 최대 실적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하면서 서프라이즈 시연하는 부분에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밖으로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때 우려감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장 사람들 같은 경우가 항공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할 때, 그때가 좀 LCC 쪽은 바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내가 매수 관점을 좀 잡았다면은 지금은 완만하게 좀 수익권에 지금 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LCC 쪽 같은 경우 2분기 때는 좀 비수기 부분들, 3분기부터가 좀 본격적인 성승기로 다시 지금 들어가는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워낙 지금 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랠리 자체가 리오프닝 쪽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급면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주들 같은 경우 저는 하반기까지도 일단은 좀 지켜볼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워낙 이제 환율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해외 현지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지금 환율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
체크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오히려 좀 다른 리오프닝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인 섹터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의 악재는 없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대한 호재도 있지만 반대로 환율도 이렇게 높고 그리고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지가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주를 조금 길게 끌고 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네. 유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유가가 높게 되면 좀 고정비라든지 관련해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항공기를 렌탈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환율이 좀 높다면 달러로 내야 아무래도 되니까. 좀 부담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항공주가 위치적인 측면에서 좀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분들이 굉장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중국인이랑 모멘텀이 붙는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다만 중국인 모멘텀을 봤을 때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항공주가 변수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악재를 좀 상쇄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가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투심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유가 고유가가 좀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당시가 항공주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앞전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심리도는 현저히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유가는 올라간다 해도 항공주들의 타격 자체는 오히려 하반기 때는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부분들의 투자 심리가 저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악재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는 상승 호재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팔 때는 나는 유가 부분들은 좀 영향이 좀 다소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저가 매수로 좀 취해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터는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름이 항공이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주가가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던 움직임이 보였던 항공주가 이번 하반기에는 또 시장에서 좀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식품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지금 업종지수만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 안에서 종목들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농심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보였다면 오늘은 삼양식품이 20% 넘는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이런 시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분 현재 구간 식품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엇갈린 의견입니다. 지금 김치현 팀장은 O, 최종희 팀장은 X 의견 주셨는데 자, 안 좋은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로 상세하고 싶은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저는 일단 단기 테마성이 워낙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테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9월 또 추석까지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요 급증 부분들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단기 수급은 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리오프닝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스크 면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 식품주들이 지금 치고 나가기에는 다소 지금 리오프닝이 전반적으로 소외를 좀 많이 받았던 섹터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식품주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개연성을 만들어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기후 현상들 같은 경우 뭐 엘니뇨 현상들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기후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이제 식물가에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효과를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좀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영양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테마성으로 상승을 해주고 나서 그간 좀 식품주들이라든지 곡물주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단기 테마성 형성이 되고 또 뒤로 이어줄 만한 섹터 흐름에 좀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약했던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이번에도 좀 리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소외된 섹터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식품주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화장품, 면세, 카지노 이런 쪽에 조금 더 저는 접근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양식품의 급등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의 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농심은 보니까 리포트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각 지역별로 굉장히 매출이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서 이게 또 어떠한 쑥발 변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 테마성으로 좀 생각하시는 의견, 반면에 오 의견을 주신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이 의견에 좀 반박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박이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음식료 테마가 오른 것은 라면 쪽이 좀 강했기 때문에. 저 오늘도 아침에 라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지하 식당에 4,000원을 내면 신라면에 또 계란 후라이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신라면 저 먹었어요. 네. 그래서 농심이 안 올라가지고 왜 내가 신라면을 먹었는데 안 오르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식품주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못 오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네. 실적주로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음식료보다는 라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의견 먼저 드리겠고 라면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실 라면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적이 나왔다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출의 호조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으로 한했을 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60% 이상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 50% 이상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측면으로 봤을 때 라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K 문화 얼마나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라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은 외국인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찍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라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섹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신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탑픽 농심이십니까? 네, 사실 원래 보게 된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점에서 봤을 때 농심 같은 경우가 위치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덜하다 싶어서 농심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오긴 했는데 사실상 라면 섹터가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둘 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라면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관심 섹터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두 분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시은 팀장의 관심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고요. 이어서 최진우 팀장은 자동차 부품 골라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지금 시점에서 지난주에 살짝 관심 받았다가 또 다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잠깐 관심 받았던 게 저는 주가를 브레이크 잡아주려고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주려 하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저번 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들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일단 지금 자동차주들이 생각보다 뭐 매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반기 때 오히려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소폭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지금은 좀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7월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만 봐도 132만 대를 좀 기록을 해줬거든요. 거기다 이제 플립 판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점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생산 정상화에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졌던 이 시점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자동차 부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탑픽 같은 경우 성화이텍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PBR 같은 경우가 지금 1배 수준이 안 되거든요. 지금 1배 수준이 안 되는데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팩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을 얻고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하반기 들어서는 좀 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지금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해도 저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좀 보게 되면은 저는 만 원대 좀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월봉 추세를 지금 현재 깨지 않고 눌림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눌림목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섹터 자동차 부품 성화이텍 먼저 들어봤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탑픽을 골라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저도 리포트 봤거든요. 아, 자꾸 이런 걸 보면은 막 받으러 가고 싶어요. 뭔가를. 이렇게. 네. 안 그러세요? 저는 아직. 아직 어리니까 그 마음 아직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왜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종목 알려주시죠. 클래시스를 보게 된다면 음. 사실상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중국인 분들이 이제 단체 관광을 오실 때 슈링크 맞는 걸 좀 좋아하신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애초에 지금 단체 관광 이전에 개별 여행으로 왔을 때도 이미 미용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물론 다른 종목군들의 이제 주력 제품도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인기가 좀 많은 쪽이 뭐 슈링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뭐 해외 판매를 봤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인 분들이 오셨을 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클래시스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애초에 미용 의료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워낙 잘 팔려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모멘텀이 붙게 되면 사실상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클래시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영현리서치의 최진우 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